자, 이번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가지고 괄호 쳐져가지고 이제 실수 전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지금 이 1번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이 1번 내용이 중3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의 실수 전체에서의 최대 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한 일부분, 한 하루치 정도 수업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 응용돼서 나오면 어렵지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좀 빠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걸도 딱 올라왔더니 한 10분짜리 내용으로 줄어버렸죠. 근데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 적을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그렇다면 함수. 너네가 이제 처음 보는 걸 거예요. 함수의 최대값은 무엇이냐? 최대값과 최소값. 일단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체를 중학교 때 너네가 배우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값이 무엇인지 최소값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함수 y는 fx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이라 한다 라고 적읍시다. 자, 어떤 fx의 함수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이 이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x에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값들이 있을 거라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있고 가장 작은 값이 있을 때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르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빠르게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이 한글 대신에 이 라지 m, 대문자 m을 쓸 거고요.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이 한글 대신에 스몰 m, 소문자 m을 써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문제에서 라지 m과 스몰 m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뭐 다른 값으로 정의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선생님이 저 라지 m을 쓰면 저 양반이 최대값을 쓴 거구나. 스몰 m을 쓰면 저 양반이 최소값을 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한글로 적기 귀찮아 가지고 알파벳으로 적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언제 생기느냐? 자, 실수 전체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2차 함수의 생김새는 딱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죠.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죠? a가 0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2차 함수의 최대값 생김새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a가 0보다 큰 a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맞나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이 0보다 작은 거는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중요한 거는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치?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네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일반형의 2차 함수를 받았을 때 이 녀석을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표준형으로 변형해줘야 된다 이거야. 변형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여기에 p, q다라고 하는 꼭지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p, q 그리고 여기 a의 보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지가 나오겠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저 위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의 함수값 중에서 라고 하는데 fx의 함수값? fx가 가질 수 있는 점들 중에서 란 뜻이잖아요. fx가 가질 수 있는 점들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다 얘기하는 거지. 이 모든 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값.
그래서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가장 밑에 있는 값을 최소값이라고 보겠죠. 가장 밑에 있는 값. 최소값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저 녀석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 지금 이 새끼가 이렇게 변형을 했으면 P, Q다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가 P고 이 점의 Y좌표가 Q가 되겠는데 저 빨간색 점은 최소값이면서 곧 뭐가 되냐면 Q값이 됩니다. 알겠죠? 최소값이면서 Q값이 돼요. 여기 뒤에 써져 있는 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이 녀석을 정의 내려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대값은 어디 갔냐? 최대값은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이 fx가 지금 아래로 불러간 2차 함수는 가장 높은 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맞나요? 가장 낮은 점은 여기 있는데 가장 높은 점은 얘가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x는 p에서 m은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최대값은 없어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에서.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여기가 p고 여기가 q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찍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fx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점들은 바로 이 모든 점들이 되겠는데 이 모든 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한다.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그러면 제일 높이 있는 점을 얘기한 거고 제일 높이 있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q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q다라고 이렇게 이 그림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 이거를 정의 내릴 때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꼭지점의 y좌표죠. 꼭지점의 y좌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값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까요? 얘는 계속 내려가요.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지? 가장 낮은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은 없다. 최대값만 있고 최소값은 없다. 자,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원래 내 교육과정 전에는 중3 내 선배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식의 문제를 풀었었을 거예요. 실수 전체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서요. 자, 그렇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어쨌든 간에 전교육 과정에서 배웠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걸 고1 때 배우는 거로 올라왔잖아. 그치?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건 바로 그 밑에 있는 제한된 범위예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다가 별표 2번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너네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별을 그리세요. 거기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만약에 너네가 중간고사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 안 났다. 선생님 손모가지 자르세요. 진짜로. 손모가지 잘라.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뭐 어느 학교든 학교를 막론하고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제한된 범위.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제한된 범위가 도대체 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자, 너네가 이제 2차 함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요 2차 함수가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간 곳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여기서 꼭지점을 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x, 여기는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x를 제한한다 이거야. 어떻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래서 x를 딱 제한합니다. 이 x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겠지? 졸려? 졸려 보이는데? 아, 집중 중이야? 몽롱한 눈으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설렜잖아. 나를 이렇게 몽롱하게 쳐다봐서.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딱 조건이 걸려요. 자, 그랬을 때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표준형 적어줬잖아요. 일반형을 받았어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알겠지?
자, 여기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가지만 그려요. 네 가지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는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고요. 그 다음에 x는 p다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있지, 축. 그쵸? 자,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축의 위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축의 위치. 축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지 제한된 범위 밖에 있는지를 되게 잘 찾아줘야 돼요. 축의 위치. 너네 이거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가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내가 너네들한테 뭐 한 300문제 500문제씩 풀릴게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항상 물어볼 게 뭐야? 축이 어딨니? 물어볼 거야. 항상 이 문제 풀 때마다 축이 어딨니? 이걸 항상 물어볼 거야. 너네 이게 숙달되고 난 다음엔. 자,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이 한 4개 정도 그려지게 될 건데요. 자, P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게 언제일 때야? 언제일 때? 자, 이 범위 알파에서 베타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자, 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을 때 란 얘기야. 알겠지? 자,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은 A가 0보다 클 때라든지 뭐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알겠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그려지게 되겠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축이 지금 여기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축이 x는 p예요. 맞나요? 축이 x는 p다 이거야. 그래서 자,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p.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서 꼭지점 q. 자, p, q라는 꼭지점 표시해 주시고요. p가 제한된 범위 안쪽에 들어있길 알파와 베타를 설정할 건데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다가 베타라고 표시해 주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fx를 그려라 이거야. 뭔 말이냐면 여기 이 점에서부터 여기 이 점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fx를 믿어라 이거야. 이거 밖에서는 fx를 믿지 마라 이거야. 이 부분만 우리가 fx라고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이 밖에 있는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큼만 보겠다 이거야. 저만큼만 보겠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제일 큰 함수값을 갖는 게 최대값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지. 근데 최대값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f알파입니다. f알파가 바로 최대값이 돼요.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은 최소값이고 fp가 됩니다. p를 집어넣은 fp. 근데 그 녀석은 q값이지. 자, 니네가 바로 위에 1번에서 배울 때, 실수 전체에서 배울 때요. 기억나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원래 최소값은 꼭지점이었고, 최대값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없던 최대값이 생겼지. 그지? 원래 없었다고. 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범위를 제한하잖아? 범위를 제한하면은, 가장 높은 값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가장 높은 값이라는 게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최대값이 뿅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번엔 위로 볼록인 상태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자,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 p, 여기가 꼭지점의 y좌표 q라고 합시다. 자, p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들어가게 알파랑 베타를 제한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알파인 값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베타인 값이에요. 라고 한다면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x를 바라봐라. x는 알파에서 베타에만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존재하는 거고, 그대로 우리가 fx 중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자, fx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 뿐이다 이거야. 나머지 이 바깥 부분은 믿지 마라 이거야. 정말 없는 거야 실제로. 니네가 이제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그려낼 때에는요, 여기 실선으로 그리면 감점이에요. 이거 점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예 지워버리거나.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높이 있는 점이 최대값인데, 그거는 방금 위에서 배우고 온 거랑 똑같아요. 최대값은 바로 fp가 됩니다. x가 p일 때. 그래서 q, 꼭지점이 최대값이 돼요. 가장 높이 있는 점. 가장 낮게 있는 점이 최소값인데, 가장 낮게 있는 점은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f 베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위로 블록인 녀석은요, 최소값이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싹 지우고 다시 써야겠다. 그지? 이렇게 깔끔하게 쓰진 못했네. 그래서 자, f 베타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밑에 있는 값, 알겠죠? 가장 밑에 있는 값을 f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지?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 녀석이 내려가다 끊겼기 때문에 없던 최소값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원래 충격적이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최대최소를 하루 만에 배우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은 거지. 원래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최대최소를 배우고 올라온 친구들이었으면 위로 블록인데 최소값이 생겼다는 게 니네들은 되게 충격이었을 거야. 원래 최소값이 없다라고 1년 동안 알고 있었잖아. 원래대로였다면.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떻게 생긴다? 자, 지금 여기는 이 값은 f알파인데요. 자, f알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위에 있는 값도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값도 아니고. 여기는 이 값도 마찬가지로 f알파인데요. 이 f알파는 제일 위에 있는 값도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값도 아니니까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근본적인 원리 설명입니다. 알겠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원리에 대해 설명한 거고, 지금부터 내가 적어줄 건 너네가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자, 문제 풀 때 빨리 푸는 방법은요,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면, 이 경우에서예요. 알겠죠?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면, 자, 그 함수에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그 함수에 p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그 함수에 베타를 집어넣은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하자 이거야.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요거 그림 그리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지? 그림 그릴 시간 따위가 없으니까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에는 너네가 fx식을 받을 거 아니야. 그 fx식에다가 이런 상황일 때 알파 넣고 p 넣고 베타 넣어가지고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 라고 해서 그냥 찾아버린다 이거야. 근데 그건 단순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기 위한 계산일 뿐이고요. 그 정도의 문제는 저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그래야 되기는 해요. 알겠지? 니네들도 뭐 느끼겠지만 높은 수준의 문제일수록 이 녀석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시겠지? 자, 이번에는 자, 축이 범위 알파 베타라고 하는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갈 때는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축이 알파 베타 범위 밖에 있는 경우를 봐야겠지? 그죠? 자, 이 오른쪽에는요, 축이 제한된 범위 밖에 있을 때를 볼 건데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p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자,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가 베타보다 클 때라고 이렇게 합시다.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곳에 축이 있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일 때 한 번, 위로 블록일 때 한 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의 생김새가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축이 여기에 있잖아, P.
그리고 여기도 축이 지금 여기에 있죠. P. 자, 꼭지점의 Y좌표는 Q니까 여기에 Q,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Q니까 여기에다가 Q를 이렇게 적었을 때 알파, 베타 밖에 P가 있다 이거야. 주어진 범위 밖에 P가 있다. 자, 주어진 범위를 그럼 내가 어떻게 줄 거냐면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만 봐라 라고 한 건데 내가 그 범위를 이쪽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따다다다닥 올렸을 때 여기, 그리고 따다다다다닥 올렸을 때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 fx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바깥 값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만큼만 볼 수 있다는 거고 바깥은 없다. 자,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냐? 가장 높은 값이니까 여기서 생기겠네. 자, 최대값은 f 베타. x에 베타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너희들한테 충격이어야 돼. 그 전까지는 최소값이 꼭지점에 항상 있었어.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항상 꼭지점에 있었지만 축이 범위 밖에 있으면 여기는 없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낮게 있는 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최소값은 f 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동한 거라기보다는 범위를 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예를 들어 줄게.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1,2에 꼭지점 찍히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근데 내가 범위 x를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러면 한 여기쯤에 3에서부터 4까지 여기만 보겠다는 거니까 여기 나머지는 사실 다 지워야 된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최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내가 이번에 알파 베타를 어디다 줄 거냐면 여기 왼쪽에다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야. 요만큼만 잘라서 봐라. 자, 그럼 이때 가장 높게 있는 점은 요 새끼, 요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f 베타다. 가장 낮게 있는 점은 요 새끼죠. 그래서 최소값은 f 알파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그림으로 찾는, 이게 원리대로 찾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니네가 조금 쉬운 문제에서 빨리 찾을 때에는 내가 여기다가 적어주는 방법대로 풀면 되겠죠. f 알파와 f 베타를 계산해서 이거 두 가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인 거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알아두면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그림 안 그릴 테니까. 그냥 범위, 아까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준 거에서 3 넣고 4 넣어봐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자,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라. 선생님이 여기 위에서 설명해 준 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설명해 줬는데요. 그 제한된 범위로 2차 함수를 그리고 자르는 법 보여줬죠? 2차 함수를 그리고 자르는 법 할 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를 그리고 자르는 법 알려줬어요. 이게 근본적인 풀이고요. 빨리 쉬운 문제를 빨리 풀 때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렇다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고난이도 문제 풀 때 그치. 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는 이 알파 그리고 베타가 축 P로부터 얼마나 누가라고 할게요. 얼마나라고 하지 않고 P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이도 문제는요. 알파랑 베타가 P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는 값인지를 알아내서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인지를 단순히 얘가 축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최대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 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알파랑 베타 중에 알파가 그러니까 베타보다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위로 볼록인 거에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거에서지. 야, 아래로 볼록인 거에서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당연히 최대 아니겠냐? 만약에 알파가 한 여기쯤에 있고 베타가 한 여기쯤에 있어. 그러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베타가 최대겠지. 맞아요? 이해 안 돼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잘? 왜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다 그린 그림이 알파가 베타보다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게 그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최대가 된다. 알파 값이 최대가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알파를 여기다가 그리고 동현아 베타 값을 여기다 그렸어. P에서 한참 떨어지게. 그러면 F 베타는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F 베타가 최대가 되겠지 이번엔. 그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림에서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알파랑 베타 중에 P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게 최대다 이거야. 그리고 꼭지점이 최소고. 자, 여기는 포함하는 관계에서 다시 볼게요. 이번엔 위로 볼록을 볼까? 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위로 볼록은 지금 알파보다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리고 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Q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자, 이번에 일로 와볼까요? 자,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알파보다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 값이 최대가 되는 거고 알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가 된다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잘 봐. 내가 원래 그림 잘 안 망치는데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라고 새롭게 범위를 줘보자. 이번엔 알파부터 P까지의 거리가 베타부터 P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죠.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F 알파인 거야. 이만큼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베타가 더 가까우니까 최소값은 F 베타인 거고. 더 가까우니까. 알겠어요? 자, 이번에 위로 볼록인 거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위로 볼록인 거는 P로부터 떨어질수록 멀리 떨어질수록 더 밑으로 떨어져요.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P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최소인 거고 베타가 P에 더 가까우니까 최대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 어떤 난이도의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정의내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번 완전 제곱식 또는 판별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학원 교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적게 돼 있잖아요. 받아 적는 게 좀, 선생님 저 받아 적은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이 망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깨끗하게 지우시고 나한테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줄 테니까 그걸 다시 보면서 다시 깨끗하게 쓰세요. 알겠죠? 필기 잘 못하는구나. 필기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근데 뭐 너가 이제 뭐 인천에 간다니까 인천 가서도 필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필기는 제일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 또는 판별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서 연습 많이 하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필기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자, 3번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3번 내용입니다. 자, 3번 내용은 이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두 가지만 적을 거예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또는 판별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얘 또 그 필기 관련해가지고 조금 팁을 주자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도 필기를 할 테니까, 그지? 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3번 자목을 적어놓고 이렇게 적었다는 건 너희들 책에 한 이 정도 공간이 되는 그 3번이 이 칠판에 압축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적는 게 필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겠죠. 나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쓸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받아 적으면 필기가 조금 더 이뻐질 거야. 필기가 이뻐져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도 좀 좋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 공책에 비어있는 공간이 칠판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이 3번이 니네 3번의 그 빈 공간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 적는 게 비율을 맞춰서 받아 적는 게 필기를 이쁘게 하는 방법이겠죠.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x, y에 대한 2차식. 자, x, y에 대한 2차식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알겠지? 그 식 속에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있는 x, y에 대한 2차식, 이게 그런 얘기라고. x에 대한 2차식 f, x, y는 0. 아이고 미안, 는 0은 뺄게요. fx, y가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너네가 이것도 처음 보는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fx라고 했으면 x와 관련된 식이란 뜻이고요. fx, y라고 했으면 x와 y로 만들어진 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라고 그러면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고, fx, y라고 하면 3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뭐 9y 뭐 플러스 1 이런 걸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xy로 만들어진 식, x로만 만들어진 식 이런 뜻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리고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을 가지고 있는 fx, y가 자, x와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 꼴 를 만든다 인 거예요. 즉 어떤 꼴이냐? 자, fx, y가 a의 x-l의 제곱 플러스 b의 y-m의 제곱 플러스 k 꼴로 변형한다 라는 거예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각각 만들어지는 꼴로 변형이 가능할 때, 알겠습니까? 변형이 가능할 때.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변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용한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이용한다 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가 이런 식을 앞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건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실수의 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수의 제곱입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큰 숫자가 나와요.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0이지. 맞아요? 음수 만들 수 있어요? x 플러스 3으로 음수 못 만들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가장 작은 값 0을 가져요. y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죠. 언제? y가 1일 때.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1일 때 그때 얘네 둘 다 0이므로 최소값은 9라고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x랑 y가 마이너스 3과 1이 아니라면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은 9보다 큰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그거 최소값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에서 완전제곱식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x랑 y의 값에서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알아두자 이거야. 됐지요? 자, 이번에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각 학교마다. 예를 들면 뭐 아름고가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뭐 세름고가 2년에 한 번씩 나온다든지 학교마다 한 2년에 한 번씩은 예를 냅니다. 예.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거 지금 라지엠과 스몰엠은요. 선생님이 한글로 최대값, 최소값을 적기 싫어서 적는 문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정신 차려! 사탕 줄까? 좀 이따 줄게. 자,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자, 여기서 이제 x랑 y는 자리 바꿔가면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y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fx, y는 0이 x에 대한,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나옵니다.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되면 x는 실수이므로 반드시 뭐를 갖는다라고 하냐면 실근을 가져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인 거야. 자,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용을 한다? 여러분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다 이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좀 그림 형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fx, y는 0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x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할 수 있고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뭐를 구해라라고 할지는 뭐 내가 뭐 무당이 아니면 모르죠. 어쨌든 간에 x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고 하거나 또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x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고 하면 y의 2차 방정식 꼴로 정리한다 이거야. 꼴로 정리한다. 자,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은 반대의 문자 x의 2차 방정식 꼴로 정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사탕 줘야지. 졸리다는데. 새거 뜯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걸 뜯을게. 자, 사탕 먹고 하자. 응? 너 2개 줄게. 졸리니까. 몇 개 줄까? 2개. 오케이. 너 몇 개 줄까? 2개. 오케이. 자, 몇 개 줄까? 2개 먹어. 자. 자, 나도 하나 먹고. 맛있잖아요. 그죠? 참여할게요. 자, 다 적으셨죠? 왜? 그래요.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작년에 안 났던 것 같거든요. 이 주변에서. 올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니네 전 세대에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너희 세대는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얘기한 작년은 니네보다 한 살 많은 애들. 적었어요. 왜? 맛있지? 아, 근데 어떤 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탕 주면은 바닥에다 버리고 가는 놈 있던데? 누구냐? 그 주워가지고 콧구멍으로 넣어서 먹게 할 거요. 코가 뻥 뚫리겠지. 자, 335번 문제 볼게요. 밑에. 자, x의 값이 이제 실전입니다.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x의 값에 대해서만 저 2차 함수를 바라봐라 이거지. 그지? 자, 근데 주어져 있는 2차 함수가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일반형으로 받았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냐면 축의 위치 때문이라고 그랬죠.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는데 굳이 나는 표준형을 고치지 않더라도 축의 위치를 찾아줄 수는 있어요. 사실 맞나요? 축의 위치 어떻게 찾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 그냥 기억 안 나? 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찾죠.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축의 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2겠지. 축이. 그럼 요거 번분수 풀어주시면 축이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됐니? 자, 이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잘 봐라. 아보리니 위보리니? 아보리니 위보리니? 아래로 블록이니 위로 블록이니? 예. 아래로 블록이지? 몰라? 근데 왜 말 안 했어? 너무 배워서? 그래요. 자, 아래로 블록이죠? 맞아요? 자, 축이 어디 있다고? 3에 있다고. 자, 축 그어. 3.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3에서 6. 자, 그러면 3이 6에 가깝니? 마이너스 3에 가깝니? 6에 가깝지. 그지? 그러니까 3이 6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6을 어떻게 여기다가 표시해주냐? 좀 멀리 마이너스 3, 좀 가까이 6을 이렇게 그리는 겨.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선 긋고 이렇게 색칠해봐. 이만큼만 바라보라는 거야. 이만큼만. 나머지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자, 문제에서 준 힌트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힌트야. 최소값이 어디 있어? 최소값? 최소값 여기 있잖아. 제일 밑에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 최소값은요. 함수에 3을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3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3, 9, 3,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근데 이게 최소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k는 2다. 이렇게 k값을 구해줄 수 있지. 자, k값 구했고요. 그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어디 있을까요?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얘가 최소값이고요. 그래서 자, 최대값은 f-3이 최대값이고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3 다시 대입해주면은요. 3분의 1 곱하기 9니까 다시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플러스 6. k는 2라고 찾았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최대값은 11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k의 값은 2, 최대값은 11. 쉽죠? 왜 이렇게 다들 눈을 못 뜨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응?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맛있어? 눈도 못 뜰 만큼 맛있어요? 아유. 뭐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저거 살 보람을 너무 느끼게 해주고 있어서 고마워.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랬을 때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별표 치세요. 어렵고 출제율도 높아요. 자,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계연산을 배우면서 반복되는 건 뭐 하라고 기계식으로 교육받았죠? 치환하라고. 그치? 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x제곱 플러스 2x를 a라고 치환할게요. a.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이다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진짜 중요한 거야. 치환했지. 문자가 뭐에 대한 문자로 바뀌었어? a에 대한 문자로. 범위는 뭐에 대한 범위야? x에 대한 범위. 이걸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게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고. 내가 a라고 치환했으면
A라고 하는 문자의 범위를 새롭게 찾아줘야 된다. 알겠어? A라고 치환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새롭게. 알겠습니까? 자, 그 범위를 찾는 게 한 문제야. 범위 찾는 게 한 문제야. 잘 봐. 여기 기퉁에다 풀게요. 자, A를 지금부터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을 가지고 아래로 불러긴 녀석입니다. 그지? 한번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 원점 지나야 되네요. 그림도 이상하네. 꼭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해. 자, 이렇게 가는 이 녀석이 바로 A 함수예요. A 함수. 알겠지? A 함수. 자,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까지야. 마이너스 2는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이 축이 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축이 마이너스 2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범위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마이너스 2,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다가 1을 표시해주고 이렇게 봐줘야 돼.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A의 지금 A 능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A의 최대값은 여기 있습니다. A의 최대값은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야. A의 최소값은 여기 있죠. A의 최소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야. 자, A의 최대값과 A의 최소값이 각각 나왔으면 A는 3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수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알겠죠?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면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죠. A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봐. 딱 자르면 우리 방금 한 문제 풀고 온 것 같지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죠. 다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여기서는 표준형을 만들어서 풀었지만 여기서 표준형 안 만들게요. 중요한 건 축의 위치라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수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그러니까 3이 축의 위치라고. 그리고 얘 아래로 불러긴 녀석이죠. 그럼 그리세요. 아래로 불러기게. 여기가 3이게. 됐지? 이게 a로 이루어진 함수지. 근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요게 딱 축이네? 얘가 딱 축이야. 그지? 축의 위치 3.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만큼 보라 이거야. 이만큼.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이만큼만 봐라 이거야. 그러면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최대값은 여기 있죠. F함수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10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있죠. F함수에 3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9 빼기 18 더하기 3이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치환하면 뭐 하라고? 새로운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알겠지? 치환을 해서 새로운 범위를 찾는 거 자체가 한 문제야. 사실상 치환하는 문제는 두 문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뭘 멍 때려. 다 알아 이거? 근데 왜 멍 때려? 배고파? 사탕 줄까? 자, 337. 자, 337을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야, 이거랑 그 다음에 338 볼게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338. 자, 실수 xy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을 만족시킬 때, 그랬을 때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왼쪽 문제랑 오른쪽 문제 구분 잘해라. 왼쪽 문제는 식 자체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고 등호가 없어요.
는이 없다고. 오른쪽 문제는 등호가 있고요.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구분 잘해요. 왼쪽에 있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해야 되는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완전 제곱식, 판별식. 문제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식 자체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4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냥 더하기 4 빼기 4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건덕지를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y는요 2로 묶어야겠네. y제곱에 그럼 얘가 마이너스 6y로 묶이고,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9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고 저 뒤에 플러스 9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전개하면 다시 위에 있는 식이 되는, 아무것도 안 한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2로 묶어서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는 2랑 곱해서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8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얘랑 동량이니까 계산해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3이 되는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이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완전 제곱식, 여기는 이 완전 제곱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이다 이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언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일 때, 얘네들이 0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을 갖습니다. 저것보다 더 작은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y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선생님이 위에 설명해줄 때 뭐 설명해줬었냐면은 반대되는 문자에 대해서 방정식꼴로 정리해줘라 그랬어요. 얘가 지금 y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에 x 1차 플러스 2yx. 자, 요거 썼고요. 이번엔 요거. 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하면은 별거 한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방정식꼴로 정리를 했죠. 그 다음 뭐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암기하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자, 판별식 쓸 건데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줘야겠죠. 자,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가 성립해야 돼. 알겠지? x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지워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아.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풀이. 왜? 여러분들이 넘겨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가 다 별 2개예요. 선생님이 별 1개만 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 별 2개라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이게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살벌하게 나온다. 그지? 2차 함수의 최대체수가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면 살벌하게 등장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그 책에만 보시더라도 다 그림이잖아. 살벌하겠지? 그지? 자, 340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m 플러스 1인데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램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 지금 아직은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 1번에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R을 블록이고요. 최소값은 반드시 꼭지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꼭지점의 Y 좌표 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 자, fx는 x-4의 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러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자, 여기는 요점의 좌표, 저 빨간색 점의 좌표가 4, m 마이너스 15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고, 그럼 최소값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소값은 m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지요? 자, 근데 이제 2번에서는요, x의 값의 범위를 제한했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5래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힌트야. 여기까지가 힌트고, x는 a일 때 최대값 라지 m을 가진대요. 그래서 a와 라지 m을 찾으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그릴게요. 여기 좀 그림이 좀 귀퉁이 게 조그맣게 있으니까. 자, R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에 축이 4에 있어요. 그러면 저 축 4가 1과 5 중에 누구에 더 가까워요? 5에 더 가깝잖아. 그치? 축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4라는 축이 5에 더 가깝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범위를 어떻게 끊어줘야 돼? 4에 가까운 곳에 5, 4에 멀리 있는 곳에 1 해서 1에서 5까지만 보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라고 했는데 최소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아까 우한 최소값이 m-15입니다. 여기. 자, 이 m-15가 마이너스 5다 이거야. 그러면 m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a일 때 최대값 라지 m을 가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집니다. x는 1일 때 같겠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자,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f1인데 f1은 이제 어디 갔어? 야, 여기다가 1 대입하자 그냥. 아까 m값 우리가 10이다라고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1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4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라지 m 값은 4고요. 그래서 a랑 라지 m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다 동윤아. 자, 이렇게 이제 식 속에 있는 미지수를 얘가 준 힌트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를 힌트 주거든요. 여기는 지금 최소를 힌트로 줬잖아요. 힌트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고 나머지 하나의 값을 찾아내는 문제가 여기 있는 별 하나짜리 전부입니다. 알겠지? 내 말 이해했어요? 최대 최소 중에 하나를 힌트로 준다고. 그럼 그 힌트로 미지수를 식 속에 있는 미지수를 찾고 나머지 하나의 값을 또 추가적으로 찾아주는 게 기본 문제예요. 별 하나짜리.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응용 문제는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